잘 나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서울대학교 국선 교수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드리는데요. 이거를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영세율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수출 산업으로 우리 여행업들이 인바운드들이 받는 분이 계시고 안 받는 분이 계셔서 이 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말씀드리고 미래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회장님과 여기 임원진과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돕고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 연구의 목적은 여행업이 수출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문체부에서 수출업종 제가 가서 문체부에 얘기를 해보면 여행업 전부 돈만 쓰는 거 아니냐, 나가는 것만 생각, 물론 나가는 게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전 세계가 내가 나가고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지, 그것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체부나 이쪽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무역수지, 관광수지에 대한 적자만을 얘기해서 중요한 순간에 돈을 달라, 지원금을 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수출산업에 대한 여행업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출업종 지정에 따른 관광부의 여행업 인식 개선, 달러만 소비하는 업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수출업종인 인바운드 종합여행업 및 법과 규정에 의해서 부가가치의 영세율을 홈택스에서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적용받아야 되는데 현재로는 모든 서류를 떼어서 가지고 가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구조여서 아주 번거롭고 또 잘못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역풍이 있어요. 세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무행정기관이 결국 관세청과 국세청 전부 다 기획재정부 소속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품목분류번호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Harmonized System C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여받으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냥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그것들이 이제 부담을 여러분들한테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목적이 수출업종과 무역수지 개선 나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2005년에 관광업종 수출업종으로 지정됐다 해서 일반여행업, 그 당시 일반이고 지금은 종합여행업이 되겠습니다. 호텔, 카지노 5개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났던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는 좀 쟁점이 돼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한동안 이제 이것이 나누다가 새로운 회장님과 우리 전임 회장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 근데 세금을 뭐 그냥 대략은 알고 계신데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관세가 있고 내국세가 있어요. 그죠? 국세. 그래서 관세는 관세청, 내국세는 국세청.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간접세 중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세율, 관세법 이런 거에 이렇게 국정관세, 협정관세 결정 주체가 국회이기도 하고 행정부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이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법규 중에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화 획득의 범위를
자, 1번 수출, 2번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의 물품 매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렇게 관광으로 모습을 바꿔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광에 관련되어진 것을 외화 획득으로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런 법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혜택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우리의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권한위 위탁에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렇게 되는데, 진흥법에서 41조 제1항, 같은 법 45조 제1항,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그 다음에 업종별 관광협회가 담당을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한국여행업협회가 이 부분을 영세율에 대한 그런 HS 코드, 품목 분류 번호를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 여행 업계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또 관세법 제84조의 품목 분류라는 것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에 관련되는 영세율은 물품이 존재해야 됩니다. 물품이 존재해야 되는데, 여행 상품은, 우리가 관광 상품은 사실상의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형이었다면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HS 코드를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73 관세율 표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네. 73조하고 7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 그래서 관세평가원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기재부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HS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물품이 없다 보니, 또 우리나라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표준이 또 있어요. 근데 국제표준에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부분이 항공과 이런 쪽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 그걸 이제 품목 분류표라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홈택스에서 그냥 바로 HS 코드만 클릭하면 신고가 바로 돼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에 여기 7항에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용역은 우리가 무형의 그런 어떤 상품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가목하고 나목에 외국한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 그 다음에 나목에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 수수료 명세표. 자, 인바운드들은 이걸 받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그거와 외화 매입 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인이 확인되면, 네, 그것이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이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HS 코드를 받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업회가 이제 우리 관광진흥법에 나와 있는 업종별 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한국여행업회가 주관해서 할 수 있다. 자, 이 국제표준의 HS 코드가 이 하모나이즈드예요. 그죠? 그래서 HS 코드가 총 10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놨는데요. 62는 의류로 딱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자리는 챕터, 그 다음에 헤딩, 서브 헤딩, 로컬 클래시피케이션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자리,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여성용 수트, 자켓, 바지는 공사를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62는
면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관세사나 협회가 신청을 할 때 이제 완벽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가장 지금 단점이 물품이 없다 보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국제표준에 분명하게 용역 서비스가 들어있다면 그거를 딱 닫아놓고 나머지 놓고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관세청장이 그냥 분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저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국여행업협회하고 우리 여행사 대표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법적인 것 개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그냥 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국제표준 이게 FTA에서 협정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만들려고 연구를 했고 앞으로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회장님도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 총 10자리라는 거 6자리까지는 국제표준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특별법으로 뭐 우리 것만 따로 따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영세율 받으면 되지 뭐 우리가 뭐 딴 데 사실은 받을 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영세율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한번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계 HS의 속견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0 이렇게 10자리로 되어 있고요. 0부터 1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종 보이는 물품들은 전부 다 수출을 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관세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바운드로 쳐봤더니 세계적 영어로 쳐봤더니 세계 표준에서도 아직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기관의 역할이 자 종합여행원 인바운드의 알수 수수료를 통해서 이제 관세청에서 이것이 수출업으로 지정이 대무역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에 우리 국세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관세평가분류원 있고 원스톱 수출지원단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출지원단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고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양방향으로 수출지원단 원스톱 지원단에다가 클레임을 하고 건의를 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 심사를 요청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답변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이 안 되면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자 라고 울부짖어서 HS 코드를 우리가 부여받으면 여행업 인바운드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죠. 그래서 관광객, 외화이트, 관광수지 한류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어요. 여행업계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무역, 관광, 수지 개선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HS 코드 부여 단계적 전략이 기재부의 원스톱 HS 코드를 신청을 하고 품목 분류 사전 심사를 지난번에 우리 여기 사무국과 어느 정도 틀을 만들었어요. 내용까지 다 만드는 상태에서 지금 일단 이런 발표를 해드리고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사무국하고 연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거는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관세청장한테 올려서 기재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되는 절차로 되어 있어서 HS 코드 6자리를 우리가 각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 우리나라 로컬에서 4자리를 부여받아서 HS 코드를 가지고 그것을 관광 상품으로 갈지 여행 상품으로 갈지 그거는 조금 이쪽에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영세율을 전자 그냥 바르게 그냥 금방 할 수 있게 해서 여행업 활성화와 인바운드 쪽이겠죠. 외래 관광객을 유치를 극대화 가져가는 방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또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행사하고 해서 이런데 이
이게 인바운드가 활성화되면 국내 산업의 낙수 효과를 호텔, 식당, 면세점, 전통시장, 공산품, 리조트, 스키장 뭐 등등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세평가분류원이나 원스톱 수출 지원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잘 몰라요. 예법이 뭐로 돈 버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사전 심사의 내용을 제가 전성준 우리 저기 부회장님이신가 이번에 하고 지난번에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래 관광객을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여행사나 렌트사나 의료관광 유치업자들 해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무역수지의 개선 효과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품목분류 사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여기 인터넷 유니패스 전자신고 신고서 작성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들어가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이 되면 통지를 보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절차를 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효력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딱 나와 있는 거고 요 포맷대로 작성을 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 제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이제 수출업종인 여행업의 인바운드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화 혜택, 인해서 외화 혜택돼서 부가치세 영세율에 우리가 전부 국세청과 협조를 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알선 수수료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품목불건 HS 코드 부여받는데 국세청과 전격적으로 이게 이제 구조가 우리가 수출이나 관세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거는 국세, 그죠? 국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요. 관세청과도 이런 품목 분류 번호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를 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부가치세 영세를 적용을 위한 HS 코드 획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나서 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영세율을 위해서 간편 신고를 통해서 외래관광객 말로만 3천만 시대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문체부와 우리 한국여행업회,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임원진, 그 다음에 여행업자분들이 모두 나서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의 원스톱 수출 지원단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번 민원을 접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기재부가 워낙에 큰 조직이다 보니 파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논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하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민재 회장님과 새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가서 한번 건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걸 한번 논의를 문서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떤 나중에 이 원스톱 수출 지원단한테 애로와 규제 해소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품과 분류원 여기서 이제 분류를 해야만 우리가 HS 코드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부하고의 어떤 관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안 되면 이제는 국회의원, 그래서 문광희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 심도 있게 하고 국회에서 발표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장님께서도 다른 부분을 충분히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부가치세 영세율을 위한 HS 코드에 대한
호소문과 이런 것들이 국회와 상호 협력 관계를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다 이런 부분을 우리 여행업체가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이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보면 첫 번째 기획재정부의 관세청과 국세청 협조를 이끌어내고요. 2단계로 관세법 제86조에서 특정 품목 사전심사 기준에 따라서 여행업을 품목 분류 번호를 우리가 받고요. 최종 결정권자인 기획재정부 관세청으로부터 승인을 구출해내고 그런 것들은 안 되면 국회를 통해서 많은 문체부와 우리 여행업회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확실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수출업이라는 것이 모든 인식들이 국민이나 다양한 문체부의 직원부터 주무관부터 이런 걸 인식해야만 그래야 이제 영업상 손실에 대한 정부 보상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사드까지 다양한 것들로 매번 손해를 보지만 정부에서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수출업종으로 한번 이 기회에 회장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니까 만들어서 지원금을 그래서 캐디도 받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도 받았는데 여행업체는 손님을 못 보내고 하나도 못 받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의 그런 정부 지원금에 대한 여행업계의 피해 보상을 확실하게 더 받을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자체, 서울특별시, 부산, 이거 인천, 대전, 광주 전체에서 또 지원금이 나올 때 확실하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행업계와 우리 업계와 협회가 단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여행업계와 협회가 뛰고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체인지와 찬스 위로입니다. 그죠? G자를 C자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바꾸고자 하는 의지를 저도 많이 느꼈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해서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또 변화해야 됩니다. 왜? 다양한 사회적 변수, 국제적 변수, 정치적 변수,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 변화,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대처해서 변화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